해외에 나가거나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이런 바디랭귀지는 문화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거나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워봅시다 국제매너. 오늘 이 시간에는 바디랭귀지를 구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글로비즈 국제화 교육 전문기관 대표이자 국제 비즈니스 매너 스킬 전략가로 그리고 글로벌 커리어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마여실 겸임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바디랭귀지, 이제 말 그대로 몸으로 뭔가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것 예, 같아요. 예. 바디랭귀지도 말 그대로 언어적인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어휘가 나오지 않더라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디랭귀지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가장 쉽게는 우리가 손짓이나 몸짓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제스처가 들어가겠고요. 예.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표정, 이것도 역시 바디랭귀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사람과 인사를 하거나 얘기를 나눌 때 꼭 필요한 눈 맞춤, 우리가 시선 처리라고 하는데 아이 예. 컨택이 중요하겠죠. 예,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바디랭귀지 종류가 되겠고, 그다음에 자세. 우리가 영어로는 포스처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웬만하면 올바르고 똑바른 자세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 그것도 중요한 또 바디랭귀지의 요소가 되겠고요. 예.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신체 접촉, 터칭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터칭에 대한 것도 역시 바디랭귀지의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손짓, 발짓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할 때 그냥 가만히 서서 네. 입으로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바디랭귀지를 잘 활용을 하면은 네네. 내가 원하는 말을 좀 더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근데 문화별로는 사실 이게 좀 다르잖아요. 네네. 뭐 어떻습니까?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네네. 예. 사실 문화권별로 바디랭귀지가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이유는 서로에 대한 어떤 오해를 사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몇 가지 예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OK 사인 있지 않습니까? 네. 엄지하고 검지를 이용해서 이 서클 사인을 해주시는. 동그랗게 하고 나머지 손가락을 그렇죠. 피는. 예, 오케이 사인. 우리가 보통 OK 사인을 많이 일상에서 쓰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 OK 사인 그대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OK 사인이 어느 국가에 가서는 굉장히 불쾌한 사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바로 네. 브라질이나 독일 같은 경우, 예, 그 경우에는 상대를 모욕하는 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혀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만은 또 이 사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 그리스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분한테 손바닥을 보이는 행위, 이것도 역시 상대한테 무례한 그러한 제스처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음. 그리스하고 이제 유럽권에서 이제 또 전반적으로 본다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사람한테 대화를 한다든지 예. 대하는 것도 역시 결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랑 예. 얘기할 때 주머니에 손을 그렇죠. 넣고 얘기를 하면은 좀 네네. 내 얘기를 듣고 있나?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특별히 유럽권에서는 그런 매너나 에티켓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잠시 간추린 뉴스를 듣고요. 자세한 얘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월드투데이 배워봅시다 국제매너 시간에는 글로비주 마여실 대표와 바디랭귀지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잠깐 어떤 나라에서는 괜찮지만 이 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바디랭귀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네, 테이블 매너하고 관련돼서요. 예. 식사 도중에 테이블 밑에 손을 계속 두고 있는 것, 네. 이것이 굉장히 또 무례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국가가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러한 국가에서는 상당히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예. 사실 식사하다가 네. 다 먹었거나 아니면 좀 잠깐 쉴 때는 손을 그냥 이렇게 냅킨을 만지거나 무릎 위에 둘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예.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 분들이 식사하시는 걸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은 내가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얘기하는 도중이라면 테이블 위로 손을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것, 예, 그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배려죠.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슬람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엄지를 치켜 세우는 이것을 우리가 thumbs up sig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고다 할 때 이렇게 예, 엄지손가락을 굉장히 치켜. 좋다, excellent 예, 이런 예. 의미인데 이런 것이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또 역시 상대를 모욕하는 굉장히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제스처가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로 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경우는요. 인도에서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것 이것도 상대에 대한 결례로 받아들여집니다. 아, 비슷한 것도 있고 굉장히 상반되게 해석되는 사인들도 이렇게 다르게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처음 만나더라도 쉽게 신체적 접촉을 하잖아요. 네네. 프랑스에서는 보면 이렇게 뺨에다 이렇게 뽀뽀를 하면서 네네.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예.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문화별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네. 인사하면 실례잖아요. 예, 한국적인 가치하고 좀 다른 문화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이제 터칭에 대한 개념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권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나 남미 쪽 국가들은 예. 굉장히 터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그런데 또 반면에 북유럽이나 아시아권, 특히 한국에 속해 있는 동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터칭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러지? 예, 이렇게 굉장히 생각할 수 조심을 있죠. 해야 될 필요가 예.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아프리카나 남미권에 가시면 아마 딱딱하게 악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수하다가 어느 순간에 포옹도 하고요. 허깅하고 예. 그리고 가볍게 볼에 키스를 나누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터칭이 자연스럽기 때문이고요. 예. 북유럽에 가셨을 때는 아마 처음 소개를 받으시면 딱딱하게 비즈니스 스타일의 악수만 하고 끝나게 되시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아, 이거 정말 문화가 네. 다르네요. 예, 굉장히 다르죠. 네. 예, 하나 더 소개드리면은요. 예. 유럽에서 특히 북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포멀한 그러한 그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을 예. 하거든요. 격식을 갖춰서.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방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아, 예, 우리가 왜 그렇군요. 귀엽다 또는 너무 정말 반갑다라는 표시로 상대 예. 등을 탁탁 두드려지는 그런 제스처를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또 북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또 불쾌할 수 있는 그러한 바디랭귀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문화에 따라서 또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게 신뢰가 되는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 쪽 이런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네. 아시아 쪽에서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네,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또 동남아 국가에서는요, 예. 어린아이도 머리를 귀엽다고 쓰다듬는 것 이것도 결례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이거 굉장히 쉽게 지나가다가도 아기 귀여워, 귀여워라 예뻐라 이러면서 머리를 네네. 자연스럽게 쓰다듬는데 예. 굉장히 그쪽 또 문화권에서는 예. 머리를 신성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귀엽다고 동남아시아 여행 가셔서 예. 함부로 또 쓰다듬는 또 그런 그 바디랭귀지는 좀 지양을 아, 해주셔야겠죠. 같은 동양권이지만 이런 부분은 또 예, 다르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신체적인 접촉 말고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사실 시선 처리가 참 어디다 둬야 될지. 중요하죠. 예. 우리나라는 또 그리고 잘 이렇게 안 쳐다보잖아요. 얘기를 할 네네. 때 그냥 좀 정면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얘기하는 걸 좀 특히 나이 드신 그러니까 어른과 네.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정면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신뢰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겠죠? 이게 그렇죠. 어떻습니까? 한국적인 문화 또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무래도 어른들을 대할 때 예. 너무 계속적으로 시선을 처리하는 것, 아이 컨택을 계속 드는 것을 예. 조금 무례하게 느낄 수도 있는 문화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상 회의나 대화를 할 때는 예. 아이 컨택은 정말로 필수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래요? 아이 컨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존경과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아이 컨택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군요. 말씀을 하실 때 눈을 똑바로 보시고 예. 그리고 좀 계속적으로 경청한다는 의미로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 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군요. 네. 근데 혹시 아이 컨택을 너무 이렇게
시선을 너무 계속해서 네. 보는 것이 신뢰가 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까? 우리나라 말고? 한국과를 뽑는다면 네. 가깝고도 먼 일본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아, 그래요? 있겠는데요. 예. 실제로 저도 일본 분들하고 많이 회의나 미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하시는 것 자체를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아, 그런 또 그렇군요. 문화가 있어요. 좀 수줍어하시는 것 예, 예. 같아요. 적절하게 좀 섞어서 아이 컨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발표할 때 그러니까 사업상 어디 가서 이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사업 이제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서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손짓이나 발짓 표정 뭐 나 여러 가지 이런 네. 신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막상 앞에 나가서 누군가 앞에서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싶으면 이게 꽁꽁 쉽지 얼어가지고 않죠. 예 가만히 그냥 예. 서서만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일단 눈은 어디를 쳐다보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바디랭귀지를 쓰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일지 그걸 좀 네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요, 누구나 앞에 서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리죠. 약간의 공포심 이런 예.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것을 우리가 fear factor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러한 fear factor를 조절하는 방법이 바디랭귀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떨리지만 떨리지 예, 예. 않는 척, 긴장됐지만 긴장되지 않은 척 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사실 아이 컨택이에요. 아. 그래서 청중의 아이 컨택을 피해버리면 네. 뭔가 정말 이 프레젠터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청중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시되 예. 한 분만 뚫어지게 보시지 마시고요. 예, 한 3분 정도 정해 두시고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골고루 아이 컨택을 주시면 굉장히 청중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스처 같은 경우도 예.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좀 큰 규모의 프레젠테이션은 동작을 조금 더 크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네. 프레젠터 같은 경우는 등을 보이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파워포인트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설명이 끝난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청중과 몸을 마주 대하시면서 발표를 해주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바디랭귀지의 팁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오늘 바디랭귀지를 사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매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글로비주 마요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국제 매너 바디랭귀지 편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